자, 대표님, 네, 이거는 그냥 상담료 생각하시고 이 댓글 한번 봐주세요. 네. 48세 노총각입니다. 급여 새우 600 정도, 빚은 빵원이고, 월 저축 500 정도 하고 있고, 연이자 소득이 900만 원이래요. 어우, 자산과 총 자산이 6억 정도 된대요. 여보야라는 소개팅 앱에서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된장만 천지빛깔이고, 키 작다고 번번이 까있는데, 얼마 전 앱을 삭제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답인가 고민하다가 계약금 300만 원 내고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서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 나서 아이는 생각이 없는데 미혼 여성을 만나서 아이를 안 낳으면 국정만 취득하고 도망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이런 분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주십니까? 자, 그분은 나이가 48세라 그랬죠? 네. 48세에 세후 600에 이자 소득 900. 네. 근데 이자 소득은 월 900은 아니겠죠? 6억에 무슨, 연. 그렇죠. 연 900. 그러면은, 빚이 없대요. 뭐, 월 소득은 한 600, 한 700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월급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 정도 될 같으면은, 자, 그분이 키도 작다. 요즘은요, 자, 신랑분들 중에도 한국 여성과 맞선을 수없이 많이 보고 이것저것 다 하고도 이분보다도 더 조건 좋은 분들도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한국 여성하고 맞선도 수없이 보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한국 여성들 마인드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결혼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아까 헤럴드 경제 인터넷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놓은 게 나왔어요. 보니까 국제 결혼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대졸자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월 300이 넘는다. 그 기사 링크 걸어드립니다. 예. 300이 넘는다. 그 다음에 약 40% 이상이 월 400 이상 수익자가 결혼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쭉 내놨어요. 통계를 내갖고는. 우리는 전에부터 많이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 이분들도 옛날에는 국제결혼을 생각도 못한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아예 처음부터 국제결혼은 이제 특별한 결혼이라고 생각을 안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어제도 제가 신랑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앞으로 국제결혼은 점점 고급화가 돼갈 거다. 고급화하는 게 뭐냐? 신랑들 스펙도 많이 올라가고 신부들도 많이 올라갈 거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연애하듯이 신랑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오손도손 진짜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 살듯이 살아가는 이런 커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저분도 사실 나이 48세 가면은 한국 여성들 맞선을 보고 이래 해도 분명히 40대 이상일 겁니다. 분명하게.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 여성들은 40대 이상 분들 같으면요. 사실 주위에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듣는 게 뭐냐면 야, 남편은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준다. 안 그러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준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요. 이혼할 준비하는 거나 다를 거 없잖아요. 언젠가 이혼할지 모르고 이혼할 걸 대비한다 소리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 다른 외국 여성, 요즘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도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그는 본인 취향이 어느 나라가 맞냐, 이제, 그는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저로서는 이제 베트남 여성을 기준으로 말하면은, 저는 한국 여성보다 더 나으면 나지. 아까 그분이 하는데, 한국 여성은 요즘 40대 사람끼리 만나서 맞벌이 하다가 애 안 낳고 살아도 된다 하는 그 개념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여성, 미혼 여성하고 만나서 48세인데 애기 안 놓는다.
50대 신랑들도 결혼해서 애기 놓고 사는데, 이 베트남 여성들은 모성애가 항상,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자식이 없으면은 둘이서 알콩달콩 과연 몇 프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마인드에 생각하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도 자녀 없이 이 신랑은 신랑대로 직장 다니고 신부는 신부대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각자 직장 생활 피곤해서 뭐 집에 들어만 쉬고 하다 보면 좀 멍뚱한 일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여성하고 다른 점, 첫째, 결혼은 가정이에요. 결혼은 가정과 가족, 내 가족을 형성하는 게 결혼이다. 반드시 자녀는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했습니다. 맞선 보는데 나는 애기 안 놓을 겁니다라고 그 말부터 하면요. 여성 맞선 보는 더 이상 맞선 보다 안 하고 이래서 가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애기 안 낳아도 좋아요 하면은 옆에 서 있는 제가 자 뭐지? 자 뭔가 문제가 있나? 일단 한국 갈 목적인가? 이거부터 먼저 의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뭔 소리입니까?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도 살겠네? 이게 아니에요. 자 이상한데? 무슨 꿍꿍이 속이지? 이걸 먼저 옆에서 의심을 해야 된다 소리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없다 이거죠. 아이를 안 갖는다고 하면 의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기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생기만 나서 키우고 나이 48세 같으면 젊어요. 아직 국제결혼도 사실 45세 48세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전체 비율을 보면 결혼하는 수치는 지금 30대부터 50대까지 있지만은 30대 분들도 좀 프로테이지 40대 초반 40대 중후반이 사실 프로테이지 사고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결혼하러 오신 분들 44세에서 49세가 가장 많아요. 가장 한참 할 나이인데 그분들도 전부 다 자식 놓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럼 이분 걱정 중에 하나가 외모가 좀 부족하신가 봐요. 부족하다 생각하나. 자, 베트남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여성들 다른 점, 베트남 여성은요, 자, 이 북쪽 다르고 남쪽 다릅니다. 북쪽은 신랑 수입도 많이 봐요. 근데 남쪽 여성들, 신랑 잘생겼으면 좋지야,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신랑이 참 사람이 좋아 보인다. 신랑이 나한테 참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키 작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머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신랑분들 중에요. 160 초반대 결혼 몇 명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씀 볼 때 여성들 중에 뭐 키가 160 한 3, 4 이렇게 넘어버리면은 뭐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이 마음에 드는 여성 중에 신부가 키 때문에 안 할락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 서로 말씀 보고 저 너무 여성도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다. 그래갖고 서로 성사되고 하는 거잖아요. 키는 제약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랑분도 저는 내가 직접 저를 상담한다면은 자신 있게 하고 자녀는 반드시 난보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늦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자, 신부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 와서 막 힘들고 이제 막 정신적으로 막 향수병도 있고 막 이럴 때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는 자체가 벌써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뱃속에 애기 있고 애기를 키우고 싶으면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게 없어져 버려요. 가끔 가다 이제 입덧도 좀 하는 신부도 있고 이렇지만 신랑이 좀 입덧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그때 장모 오면 되죠. 장모 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신부 좀 베트남에 보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고 또 신부들도 내가 임신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한국 와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기 놓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꿈꾸는 가정은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 가정 뭡니까? 그 가정에 대한 포스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가운데 애기 있고, 손잡고 보통 사진 찍어놓고 포스터. 그런 가정. 와이프하고 나하고 사이에 애기 있으면서 손잡고 애기가 왜 펄쩍 뛰면 왜 퍽 이렇게 점프해주고 이래. 그 상상으로. 그러다가 애가 좀 더 크면은 뭐 이제 공부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 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세를 키우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그거는 돈만 있어갖고도 되는 문제 아니고 진짜 행복은 가정을 일구는 거야. 가족을 일구는 거야. 그래서 용기 내시고 도전해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본인이 계약이라도 했으면은 빨리 한번 도전해 보시라.